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이상 징후가 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김 기자, 북한 내에 이 인물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김여정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인물이잖아요. 뭐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때마다 오빠 옆에서 바쁘게 움직였던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김여정 대부장님은 남쪽의 촌이시죠?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입니다. 근데 자, 만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잘못됐을 때 김여정이 권력의 바통을 이어받을지 말지에 대한 좀 찬반양론이 갈리는 것 같아요. A 대북 전문가는 김 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며 아이고 그건 당연한 그냥 프로토콜로 가는 거예요. 김여정이 나서는 것은 그건 오케이 당연한 수순. 또 다른 대북 전문가는 달라요 좀. 김정일이 직접 선택한 후계자가 김여정이 아닌데다가 아직 유교적 문화가 강한 북한에서 남성이 아닌 여성 지도자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찬반 좀 양론이 갈리는데 우리 주차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북한이라는 그 사회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냥 패밀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두 분이 말씀이 좀 크게 다르지 않는데 결국은 만약에 김정은이가 쓰러졌다 그러면 김여정 아니면 그 형인 김정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김여정이 보다 이 공개 석상에서 많이 얼굴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점점 그 권한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만약에 김정은이가 쓰러졌다 그러면 김여정이가 그 사이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만약 김정은이가 죽었는데 김여정이가 넘겨받는다.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교적인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기 때문에 형인 김정철이 또 갑자기 튀어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준비하는 동안에 권력을 틀어지고 그 과도기를 넘겨주는 역할에 그칠지 아니면 뭐 계속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두 형제 중에 한 명이다.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김여정 요즘 모습 안 비친다고 얘기하는데 김여정 공개적으로 단독으로 나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안 나타나면 김여정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김여정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이설주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석 변수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안 나타나는 건 뭐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좀 얘기 좀 해볼 텐데 먼저 그 전에요. 이번에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이 된 전 연국 주재 북한공사 태국민 당선인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봐 주시죠. 확인해 보시죠. 항상 이 권력투쟁 과정에서 북한에서는 부인이 쥐가 결정적입니다. 이설주가 아들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후계자의 어머니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 여성의 쥐가 올라갑니다. 전망적으로 놓고 보면 이 김여정과 이설주 이건 비교가 안 되죠. 김정은이요. 부인 리설주와 결혼을 한 게 2009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녀가 3명이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첫째는 아들이라고 하고요. 지금 10살, 둘째는 딸이고 7살, 셋째는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3살 정도 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후계 구도에 관심은 가고 있지만 이런 어린 자녀들이 좀 물려받기에는 4대 세습이 되기에는 당장은 무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대로라면 김정은이 만에 하나 뭐가 잘못되면 저 김정은의 첫째 아들이 권력을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10살이에요. 10살짜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더 부각되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북한학 박사 신석호 부장의 분석이 궁금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아들이 있다고 하지만 뭐 조선시대로 치면은 지금 세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지금 북한이 뭐 조선시대와 비슷한 그런 왕조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북한 현대에 존재하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독재자의 유고가 오면은 몇 가지 조건은 그래도 갖춘 사람이 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좀 더 과학적으로 3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권력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권력 기반. 그다음에 정책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3번째는 인민들의 동의.
엘리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이라도. 예. 그래서 그래 뭐 저 사람이라면 뭐 해도 되겠다는 정도의 그게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10살짜리 아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냥 어른인데요. 피부칠하는 것밖에 없겠죠. 정책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김여정이 권력 기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직함도 가지고 있고요. 정책도 여러 번 수행해 봤는데 문제는 김여정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북한이라는 나라에 있고 여성이라는 거죠. 어제도 제가 채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은 미국도 해보지 못한 여성 대통령을 뽑아본 나라입니다. 양성평등이 그렇게 높이 이제 수준이 올라온 건데 북한은 말이죠. 법적으로는 양성평등이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보다 훨씬 낙후된 가부장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김여정의 여성 수령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11일 이후에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요. 덩달아 어떻게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보다 훨씬 오래 지금 자취를 감춘 북한 내에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감들 잡히시는지요? 바로 이 인물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6.15 14선언이 이 집에서 최선을 다하느라고 노력했는데 말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시는데 그냥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좀 좋은 효과를 모두가 기대하는데 우리 사이에 아주 신뢰와 우정이 쌓였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대통령 시민들 열렬히 환영하는 걸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 또 일부러까지 안내까지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인데요. 리설주 여사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25일 삼지연 극장에서 지금 이 모습입니다. 삼지연 극장에서 기념 공연을 김정은 남편과 함께 관람한 이후에 1월 25일이었으니까 지금 88일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리설주 여사의 88일째 잠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뭔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궁금증, 우리 주성화 차장은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설주 혼자서 어디 뭐 시찰을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타나면 아마 이설주도 같이 따라서 나올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설주만 단독으로 왜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뭐 크게 궁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 차장,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 주 차장은 또 북한 내 정보원들도 있고 밝힐 수는 물론 없겠으나 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11일 날 마지막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평양 내에 북한 주민들의 민심은 어떠할까? 좀 받은 뭐 정보라든지 북한 민심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한 열흘 남짓 없어지니까 정말 세계와 한국에서 관심 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정작 평양 사람들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평양 사람들의 최대 이슈는 지금 콩기름을 얼만큼 사겠냐. 콩기름이요? 콩기름이 있습니다. 허허. 그래서 지금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북한에서 움직일 수 있는 두 가지 동향이 있는데 콩기름을 세대당 5kg에 $10로 광복지구 상업 중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벌써 아파트 현관마다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사가세요 하고 붙여놨는데 문제는 이 가격이 코로나로 북한의 국경을 봉쇄하기 이전의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그 집은 콩기름 샀어? 돈 없어 못 사면 그 표라도 좀 우리한테 좀 싸게 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오히려 지금 콩기름이 화제다. 콩기름에 지금 평양 사람들은 오늘 지금 콩기름에 집중해 있고요. 그리고 지방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17일에 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국가 비상 방역 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국가 초비상 방역위원회라는 거 하나 만들어 초비상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17일에 지시하기를 이 성원들이 전국에 내려가서 당일 보고를 하라고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올 동안 나갈 수 있는 성원들을 뽑았고 바로 어제 전국에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지방 사람들은 갑자기 주황에서 암행어사처럼 내려와가지고 코로나 방역 규율을 잘 지키냐 맨날 가서 들쑤시니까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집중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정작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이 열흘 나타나서 뭐 또 나타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뿐이지 북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의외로 없다. 평온하다? 네, 평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얘기 좀 해봤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북한 뉴스는 참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말이죠. 한번 계속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차근차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